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력량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와트 아워, WH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타내죠. 그리고 전력량계가 있으면은 전력량계의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원 라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력을 한다는 얘기는 전압 곱하기 이제 전압에다가 정의 자체가 전류를 곱한 게 전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를 원선에서 여기에 그대로 가면 엄청 높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뭘 답니까? MOF 미터링 아웃핏 MOF를 단다는 거예요. 여기다 뭘 단다고요? MOF를 달아서 전압 전류를 여기에 맞게 변성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MOF가 항상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전력량계라는 거는 MOF라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일단 PT 그죠? 전압을 변성하기 위해서 CT 커런트죠. 위에는 포텐셜 트랜스포머, 커런트 트랜스포머 두 개 다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TR이다 TR 트랜스포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MOF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요게 바로 어떻게 해요? 이제 와트미터. 그 이제 전력 단계에 전력을 공급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여기서 이렇게 네모를 쳐볼까요? 이렇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뭐예요? MOF가 되죠. 뭐가 된다고요? MOF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됐냐? 여기 보면 CT가 있죠. 여기 CT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urrent Transformer. 그래서 전류를 변성하는 거고 이쪽이 뭐가 되겠어요? 그럼 PT가 되겠죠. PT가 돼서 CT와 PT가 합쳐서 합성돼서 그죠? 이쪽에는 V가 들어가는 거고 이쪽에는 I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 회로를 보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에 대해서 보면 위에 이제 삼상사선이죠. 삼상사선이기 때문에 이 PT나 CT나 PT나 다 Y 결선으로 되어 있다. Y 결선으로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알아보면 우리가 여기 PTB 이 PTB는 어떻게 될까? PTB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2차 측은 어떻게 됩니까? 2차 측은 항상 110V가 되죠. 1차 측은 어떻게 됩니까? 1차 측. 1차 측은 항상 상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죠. 상전압. 그럼 상전압이 얼마예요? 상전압 그랬죠. 220하고 380이니까 루트 3배 차이 나니까 220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중성선 여기 뉴트럴이죠. 이 중성선과 그 다음에 L1 또는 L2, L3 하여튼 뭐 전부 다 이게 상전압이니까 상전압을 기준으로 하니까 220이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220 대 110V. 자, 요게 뭐가 된다? PTB가 된다. PTB가 돼. Potential Transformer의 B가 된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써 있습니다. 요거 뒤에 보이면 여기 110이라고 돼 있죠. 190에 있죠. 요건 뭐예요? 전력량계의 상전압이에요. 상전압. 요건 전력량계의 선전압이 돼요. 선전압. 그러니까 상전압을 기준으로 하니까 110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10이 들어가야죠. 자, 1차 측도 상전압을 중심으로 하니까 220이 들어가고 그래서 220 대 110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언급된 거지만 아까 이제 이게 MOF라 그랬는데 그죠? 요 MOF에 있어서 요 PT
결선도, 그죠? 결선도죠. 이 결선, 이거 y 결선도, 이 CT와 PT의 결선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선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걸 그림을 그려 넣으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y 결선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CT는 각 상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말고 요 그림을 y 결선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냥 y 결선으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여기 하나, 둘, 코일이 세 뭉치라고 생각하고 y 결선이면 한쪽을 다 묶어야죠. 여기, 여기 이렇게 묶어지는 거죠. 그리고 각각 하나씩 가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세 개가 나간 게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묶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접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위에도 그죠? 하나, 둘, 세 개가 왔는데 여기 한꺼번에 묶었죠? 이쪽에 1차 측에 한꺼번에 묶고 세 가닥 됐고 여기도 한꺼번에 묶고 하나, 둘, 세 가닥 나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측, 2차 측. 몇 번씩만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P1, P2 나가는 걸 P3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P1은 P1으로 연결하면 되고 P2는 P2로, P3는 P3. 어렵지 않죠? 그 나머지 하나는 접지입니다. 이거 P0가 된 건 뭐냐면 접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Y 결선이니까 세 개를 묶어야죠. 이렇게 해서 접지로 연결이 돼 있다. 또 선 따라가면 접지로 지금 연결돼 있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면 그죠?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지를 해줬다. 아래쪽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1S, 2S, 3S라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방향 쪽을 보면은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이제 세 가닥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공통이니까 접지를 물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세 쌍이 있는 거죠. Y 결선이니까 하나씩 나오고 이게 1S, 2S, 3S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요건 뭐가 돼요? 이제 접지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1L, 2L, 3L 이렇게 한 다음에 접지를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요 그림을 이제 기억을 하면 쉽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5, 2.5 암페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5 이거는 뭐냐면 정격 전류를 얘기합니다. 정격 전류를 이렇게 표시한다. 이제 2.5는 뭐냐? 이거는 기준 전류라고 합니다. 기준 전류. 시험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거니까 잘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5A는 정격 전류를 얘기하고 2.5는 기준 전류를 얘기한다. 조금 더 얘기하자 그러면은 요건 보면은 정격 전류와 기준 전류가 2배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정격이 5A고 요게 2.5니까 2배 차이 나죠. 2배 차이 난다고 해서 이거를 2형 전력계라 그럽니다. 2형. 제2형 전력계. 내용은 이렇습니다. 2형 전력계는 어느 정도 전력까지 잴 수 있냐면요. 전류까지 할 수 있냐면 이 5A에다가 곱하기 20분의 2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0.25가 나오죠. 0.25A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이형 전력계는 내용이 이제 0.25A까지 여기서는 이제 흘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알 건 없지만 이게 정격 전류고 기준 전류다. 정격 전류, 기준 전류다 하는 거는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아래 보면 2000에다 랩퍼 킬로와트 아워인데 이거는 계기 정수로 그러면 계기 정수로 그러죠. 계기 정수는 언제 필요한 거냐? 우리가 그 전력량계 있죠. 기계식 전력량계. 전력량계 기계식 돌아가는 거 있죠, 원판. 전력량계의 원판 회전수. 원판 회전수를 구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거는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회전수 구하는 그 식인데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분당 회전수, 분당 얼마나 되나? 분당 회전수를 구하는 방법을 보면 일단 우리가 분당 회전수를 n이라 그런다 그러면 n은 어떻게 전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력량을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전력량 그러면은 뭐 아우어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당 하려면 60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력이 오겠죠. 그죠? 그러면 60으로 나누면 전력이 분당 전력이 나올 텐데 여기다가 곱하기 뭘 해주자면 여기 나온 이 계기 정수 있죠? 2000을 곱해서 회전수로 변환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60을 분당 전력량에다가 요거를 곱해준다. 계기 정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초당 회전수다.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초당 회전수는 그러면 초당이니까 여기에는 전력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당이니까 아까는 분당이니까 60이면 3600초죠. 3600초에다 여기다 곱하기 K 값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뭐 2000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초당 회전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분당 전력에다 곱하기 계기정수 K를 곱해준다. 그 다음에 초당 전력량에다가 그 다음에 K를 곱해준다.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면 쉽게 좀 공식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썼던 거를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가? A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된다 그랬죠. 분당이니까 60으로 나누고 전력량 P 이렇게 되고 여기 곱하기 K를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력량은 어떻게 곱합니까? 전력량은 이렇게 곱하죠. 유효 전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루트 3의 V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킬로와트로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죠. 그리고 60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쓰면 자 이렇게 정리를 써보겠습니다. 이제 루트 3의 v i 코사인 세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아래는 60이 오고요. 여기다 곱하기 정수 얼마를 곱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2000이면 2000 얼마면 얼마 위에서 나왔는데 2000이면 2000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기 정수가 온다. K 값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K라고 쓰면 되겠죠. 초당은 어떻게 될까요? 초당을 다시 해보면 자, small n이라고 봤을 때 초당은 위의 식처럼 이제 계산을 하면 루트 3의 v i 코사인 세타 역시 와트로 고쳐야 되니까 보통 이제 킬로와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3600 하면 되겠고 여기 이제 계기정수 K가 곱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서 앞에서 나온 건 이제 2000이니까 2000 같으면 이렇게 200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적용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어렵지는 않으니까 분당 전력, 초당 전력 거기다 계기 정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량계 잠동 현상이라는 게 있죠. 이 잠동 현상.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잠동 현상. 자, 이 잠동 현상은 뭐냐면, 자, 무부하시 이럽니다. 정의 자체가 무부하시입니다. 무부하시. 무부하의 경우, 무부하시. 주파수와 전압을 전압과 주파수 VF죠. 전압과 주파수. 그러니까 전압과 주파수를 얼만큼 이제 올리려면 이거를 110% 하는 겁니다. 전격 전압의 110%몇 퍼센트? 110%. 110%를 인가 110%를 인가해서 원판 회전하는 현상을 얘기해요. 회전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 무버시에는 부하가 전혀 안 걸려 있으면 이제 돌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자, 여기다 이제 돌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퍼센트를 가해서 한번 돌려본다 이런 얘기죠. 이때 1회전 이상 아, 도는 걸 얘기한다. 이런. 이 방지 대책이 뭐냐? 방지 대책이. 이제 원판에 구멍을 뚫습니다. 어떻게? 원판에 회전 원판이죠. 구멍을 뚫는다. 구멍. 또는 작은 철편, 철편을 붙이는 겁니다. 철편을 붙인다. 원판에. 자,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 잠도 사실은 옛날처럼 이런 뭐 회전하는 원판 쓰지 않죠. 하지만 시험에서 언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량계 구비 조건입니다. 전력량계 구비 조건. 구비 조건은 어떻게 되니까? 시험에서 다루어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제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 기계적 강도. 튼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옥내외 설치가 가능해야 된다. 옥내외 설치 가능해야 된다. 우리 계량기 이제 밖에도 달려 있고 안에도 달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온도 또는 주파수 변화, 등의 등의 보상이 되어야 된다. 보상이 되도록 할 것. 자, 이게 변화했을 때 이게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과부하 내량이 커야 된다. 과부하 내량이 커야 된다. 이게 과부하에 잘 견뎌야 된다는 얘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부하 특성이 좋을 것. 부하 특성이 좋을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를 언급했는데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단상 이선이죠. 이제 단상 이선식인데 결선도인데,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력계를 얘기하는 거죠. 전력계 결선도를 이제 완성하라 이런 겁니다. 그럼 전력계니까 PT와 CT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여기 P1, P2라 그랬죠. 이게 P1, P2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여기 위에가 P1, P2 이렇게. 여기는 이제 S1 이렇게 하죠. S1 이제 1S 이렇게 S1, 1S라고 하죠. 1S, 1S 이렇게 하면 저거 이제 1L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죠. 이제 P1이니까 P1 쪽으로 가면 되고 P2니까 P2 쪽으로. 그
다음에 I1 IS니까 1S니까 이쪽으로 가고 IL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접지를 해줘야 되죠. 접지를 전선을 여기를 해서 묶어서 접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전력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쭉 공부했는데 공부한 내용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